여 변호사님이 또 가장 전공 분야이신 이 사법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9월에 김재형 대법관이 물러나면서 지금 후임 추천 작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한변협 등 뭐 이런 쪽에 추천을 의뢰를 하고 뭐 이렇게 한 모양이죠. 그런데 42명이 청구됐는데 그중에 21명이나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선임을 한 것 같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대법관 후보에 추천하라고 대한변협에서 공문이 가고 다 갑니다. 대법원에서. 예. 그리고 각 법원에 다 가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각 법원에 그러니까 지원 말고 법원, 뭐 대구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관 식으로 거기서 보통 판사들이 자기 원장을 또 해줘야지 또 원장님이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또 변호사 중에서 근데 이번에 김재형 그 대법관은 서울법대 교수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는 예. 교수 출신 대법관이 물러가면 교수 출신을 또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는 아마 학계에서도 많은 추천이 갔을 겁니다. 근데 딱 한 명 있네요. 교수 출신은 한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 예, 교수는 한 명 있는데 19명 중에서 21명. 21명 중에서 19명이 현직 판사고 네, 예. 그 중에서도 서울대 판사 남성이 뭐 항상 그래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내가 이게 뭐 지금까지 기존 대법관 선출 공식이다. 예, 고위 법관에 우선 올라야 되는데 물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안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대법관 됐고 뭐 그다음 했지만은 대부분은 그 고위 법관이라면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을 고위 법관에 그렇군요. 그 중에는 서울고등법원의 부장이 한 60몇 명 되고요. 그다음 전국 법원장이 전부 다 고등부장급 이상이고, 그다음 고등법원장이 있고, 그다음 이제 교수들이 있고, 그다음 변호사 중에서도 또 문재인 정권 시절 같은 민변계통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추천이 엄청나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21명 출연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연세가 평균이 56세더라고요. 대법관도 무슨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여성은 3명이에요. 지금은 뭐 대법관 중에도 여성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그렇죠. 거기다 무슨 할당제는 아니지만 뭐 여성 다원하라 그래가지고 여성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 지금 3분인가 그렇죠? 아마 그 민유수, 노정화 그렇죠. 또 한 분이 누구죠? 뭐 얼마 전에 된 있었어요. 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대법원의 다양화를 계속 주문하니까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도 여성이 3분이 이렇게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후보 추천위가 구성이 당연직 6명 그리고 비당연직 4명 이렇게 돼서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천위에서 후보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죠. 2분인가로 3명으로 이제 압축을 하고 2명과 3명 압축하면 대법원장을 올리면은 대법원장이 그 중에 1명인가를 대통령한테 제청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명수는 누가 뭐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키즈라고는 할 수 없고 친문 딸랑이 대법원장 아닙니까? 춘천 법원장 하다가 그냥 뜬금없이 느닷없이 대법원장이 돼버렸어요. 무슨 서울 아까 그 저기 임야에서 준 주거지 되듯이 그렇게 돼버린 게 너댓 단계를 뛰어버린 거 아닙니까? 너댓 단계를 뛰었죠. 뭐 대법관을 하신 분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이라든가 큰 법원장이라든가 뭐 고등법원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신 분도 아닌데 됐고 또 문재인과 그동안 하도 이 코드를 맞춰 온 데다가 지난번 거짓말까지 해갖고 거짓말 명수로 이렇게 알려져 아마 지금도 그 물러나라고 시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경우 추천권은 물론 뭐 대법원장에 있습니다만은 특히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대법원 자체가 진보 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좌파 뭐 우리법이라든가 인권법, 민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때 14명 중에 13명이 바뀌니까 그걸 이제 보수 쪽으로 좀 바꾸려고 할 텐데 이런 것이 잘 맞을까요? 한 12년 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재청이라 그러는데 이용훈 예, 대법원장 시절 재청한 대법관하고 이명 MB인가요? 그러니까 MB로 바뀌었죠. 노무현에서. 바뀌면서 서로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근데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대법관이 재청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회에다가 이렇게 청문 그걸 보내는 거는 대통령이거든요. 네. 미국도 대법관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의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우세하더라. 근데 김명수도 나도 뭐 내가 문재인한테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뭐 윤석열한테 은혜 입은 것도 없는데 지금 장관급들이 지금 문재인 때 했던 사람들이 안 나오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추천을 해야겠다. 한 사람만 딱 자기 사람 딱 추천해서 올리면 근데 대통령도 그거 참 김명수 대법원장 그러기 힘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거의 진보파로 좀 더 돼 있고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 진보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법원장 하기는 지금 국민 여론상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대법원장이 국민의 존경을 받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도 별 그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지금 대법원장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엔 좀 힘든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자기 편을 한다. 이러면 어느 그 국민이 그걸 갖다가 용납하고 대통령도 그거는 거부하기가 명분이 있거든요. 예, 이게 뭐 대법관을 명분 싸움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여성 대법관이 3분이나 있는 거는 법원 구성의 다양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인데 그게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구색, 여론의 뒷받침하고 이번에 대통령의 그 여론 뒷받침은 비교할 때 대통령이 훨씬 우세하다. 우세한 정도가 아니라 뭐 압도적인데. 압도적이니까요. 하도 김명수도 얼굴이 뻔뻔한 사람 아니, 그래도 이게 아니 임성근 부장판사 아무 거식이 없어도 퇴직하겠다는데 아니 당신 그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한다는데 퇴직하면 어떻게 돼 나가 그래갖고 결국은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무죄가 됐지만 김명수도 앉을 자리를 보고 앉는 거지. 공간에서 뭐 파티도 하고 뭐 별걸 다 했잖아요. 내가 김명수 대법원장 참 대학 동기인데 자꾸 욕하려니까 뭐 하지만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스타일이 강자한테는 좀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임성근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말하자면 강하죠. 그렇군요. 근데 대통령한테는 이런 분이 의외로 또 이제 풍향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풍향계를 돌려놓겠다 붙들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논점이랄까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된다 그럴까 이게 하나는 대법관 21명이고 그 중에 이제 후보. 대법관 후보 21명이 추천이 됐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압축을 하려면은 이 추천위가 압축을 할 수는 거기서 뭐 검증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가 있습니다, 있기는. 물론이죠. 네. 과거는 이제 대법원 행정처도 있고 자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추천해서 검증을 했고 또 이 정도 올라오신 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대법관 후보 여러 가지도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고 법무부에서도 청와대에서 뭐 이런 사람이 올라왔는데 검증 좀 해주시오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격이 있죠. 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하는 일은 이 21분의 후보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거에 여러 가지 청문회에서 문제될 만한 그런 게 있냐 없냐를 어떤 여러 가지 정보기관에 그걸 가지고 그걸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다가 아마 그거 검증해가지고 갖다 줄 거거든요.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그동안 재판한 경력이라든가 능력 평가라든가 이런 거와 합쳐서 법무부에서 온 자료를 합쳐가지고
대법원장한테 아마 추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 첫째는 상권 분립이고 지금까지도 대법관들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또 그 내부의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큰 검증에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법무장관은 행정부 사람이고 대통령 휘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데서 검증을 한 것은 그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게 맞느냐? 상권 분립. 또 하나는 이 한동훈 법무장관은 당연직 이 후보 추천위원회 멤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법무장관이면 검찰을 총괄을 하고 있고 검찰이라는 것도 판사들한테 앞에 가서 네. 판결을 받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가 다른데 거기서 추천도 하고 검증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고 교수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게 어떤 이 사람의 재판 성향, 재판을 능력 이런 걸 검증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치 이 사람의 어떤 재판에 관해서 보수냐 진보냐 성향이냐 이런 걸 가지고 윤석열이 보수니까 보수적인 사람만 어떻게 검증에 통과시켜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는데 제 생각에 그렇지는 않을 거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인사추천위원회에 있죠. 이 행정처 처장 차장인가요? 위원장이 아마 위원장은 외부 인사고 거기 당연직 위원으로 아마 차장이 있을 겁니다. 예, 차장이네. 예, 근데 김상환 법원 행정처 차장. 당연히 대법관인데요, 김상환은. 그 대법관 처장이거든요. 예, 처장. 차장이 또 따로 있고 한데. 예, 처장. 근데 행정처 자료도 상당히 이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걸 법무부에서 검증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맞지 않는 우리 편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겠죠. 예,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대로 좀 이 재판을 받는 검찰 법무부가 어떻게 재판하는 대법관을 갖다가 후보를 하느냐 그건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재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이 사람의 어떤 흠없이 살아왔느냐 이 문제인데 물론 그걸로 통제는 할 수 있죠. 그래도 이 검증단의 그런 자료가 상당히 비중이 그렇죠. 있을 그거는 수밖에 없고 예. 무슨 재판을 가지고 이렇게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무장관이 추천위원도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검증자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러면 추천위에서 빠지든가 나는 자진해서 빠지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그러면요. 예전에는 그러면 그걸 어디서 했겠냐. 결국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실 이런 민정수석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아주 공정하게 해가지고 자기 편 안 하고 그렇게 했겠냐. 이거는 어느 기관이 어떻게 하냐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고려 없이 하는 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검찰공화국이란 그 프레임을 더 씌워놓고 그 다음 한동훈이란 소통령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사저합 시위도 그건 시위하는 건 국민의 권리인데 나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쇼맨십인지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으로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희망사항이 큰가요? 그런데 우리 여 변호사님이 워낙 법원 쪽 사정이랄까 돌아가는 상황들은 잘 파악하고 있고 그 인물들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번에 어떤 형의 대법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 변호사님의 판단에 21명이 올라와 있는데 쭉 일별을 하셨을 텐데 이러이런 분들이 3명 정도 압축선에는 들어가지 않겠나 혹시 이렇게 제가 변호사로서 그렇게 말하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어떤 기준이면 좋겠냐. 우선 정치적인 고려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성향이 안 나타났으면 온건하고 중립적이고 법관이라는 게 본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계속 어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또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고려가 행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지금 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그 불만이 결국은 지방법원 판결에도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대구 방화 사건 이런 게 생기는데 대법원이 아까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했지만은
대법원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법관, 더 대법원장이 그러면 더 좋겠고, 우선 이번에 대법관이 바뀌니까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재판만 좀 열심히 했던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예.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대법관 교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쭉 13명이 교체가 됐는데, 지난해인가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이후에 교체가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진보 벨트랄까, 이 좌파 성향의 대법관들이 많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하급심보다는 대법원을 제일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 그렇죠. 사람들은 뭐 전원 합의체든 소부든 간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짜면은 그 가서 뒤집혀보고, 그 대표적인 게 이재명 은수미 아닙니까? 사건. 그렇죠. 이 대법원이 그러면 되느냐? 대법원에 올라가면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 우리 국민들도 대법원 판결에 나오면 그래, 그건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제일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그 대법관이, 사실 대법관이라면 우리나라 법관 중에서는 최고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무슨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 대법원장 한번 해볼게. 물론 대법관 되면 대법원장 하고 싶답니다. 그런 욕심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국정원장을 지내면은 그걸 끝으로 그만둬야 되면, 대법관을 지내면요 자꾸 공직으로 딴 공직을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대법관이 그런 정치적인 편향에 쏠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대법원이 신뢰를 못 받으면요 법원 전체가 신뢰를 못 받아요. 그래서 대법관이 되려는 분은 있죠. 뭐 그런 맹세를 못 받아내기, 약속은 못 받아내겠지만은 이번 대법관 공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이 대법관 자리를 발판으로 국무총리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분은 안 된다 이거죠. 더군다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첫 대법관을 선임을 하는 것이니까 정말 법원 내에서든 누가 보더라도 참 잘 선정이 됐다, 이런 평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저 사람은 진보 벨트고 이거는 보수 벨트고 뭐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미국도 물론 그런 성향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대법관 감이야. 그리고 우리 대법관은 장관급이지만 훨씬 더 어떤 사회적 존경이랄까, 권위라는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신뢰받는 대법원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첫 단추가 꿰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